김대호 TV의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 개론 30번을 풉니다. 자, 30번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대출 상환 방식에 관련된 문제는 매년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시고 완벽하게 소화해서 반드시 맞춰야 할 문제입니다. 자, 틀려야 할 문제가 있고 맞춰야 할 문제가 있죠. 이 문제는 반드시 매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야 할 문제입니다. 지문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출 상환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그리고 점증식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점증식 상환 방식을 체증식 또는 계당식 상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체증식, 계당식 또는 점증식 상환 방식이라고 그래요. 자,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것은 원리금 균등 상환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비교 문제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아주 쉬워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만 따박따박 정기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갚아나가는 걸 말합니다. 자, 원금 균등이죠. 자, 우리가 돈을 빌리면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됩니다. 원금과 이자를 원리금이라 그럽니다. 자, 원금만 말했을 때는 원금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을 똑같이 정액으로 그 횟수만큼 나누어서 그 정액만큼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을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갚으냐? 이자는 잔액 대비 이자를 그대로 갚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따박따박 까지기 때문에 잔액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이자는 점점 갚아나가는 이자금이 적습니다.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초기에는 원금이 처음부터 균등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유례 차이는 원금 플러스 이자 합치면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금액이 세게 나와요. 그래서 초보자에게 또는 돈이 없는 차입자에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자, 원금이 매달 또박또박 까지는 건 좋지만 초기에 부담이 세다 이거죠. 초기에 원리금 금액이 큽니다. 원금이 또박또박 까지고 그리고 이자는 한 번도 갚지 않은 원래 대출금의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이 첫 해부터 따박따박 똑같은 금액으로 끝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까지기 때문에 초기에 자, 상환 부담이 크다. 하지만 이자는 많이 안 내도 됩니다. 왜? 갈수록 원금이 잔액이 적어지죠. 원금을 처음부터 딱딱 갚아 나가니까. 그래서 이자 부담이 갈수록 적어든다. 그래서 은행에 필요 없이 주는 이자, 은행에 필요 없이 주는 이자는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차입자에게 유리한데 처음에 상환하는 방식이 처음에 좀 부담이 세다 이거죠. 처음에 내는 금액이 좀 부담이 셀 뿐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 없는 이자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어떻게 보면 차입자에게 가장 유리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내야 할 금액이 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자를 좀 더 많이 주고라도 초기에 상환하는 금액이 좀 적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아예 은행이 다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똑같은 금액으로 끝까지 갚아 나가면은 잔액과 또는 이자가 다 없어집니다. 상환이 완료됩니다 하고 말하는 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자, 원리금 균등하면 원금과 이자가 처음부터 은행에서 계산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책정해 준다. 근데 그 원리금 내부를 보면 맨 처음에 원금은 비율이 적습니다. 이자 비율이 많이 잡혀져 있어요. 총액은 똑같은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항상 그 내부에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가 똑같은 금액으로 끝까지 똑같은 금액이니까 문제가 없죠. 나올 문제가. 그래서 항상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안에 비율을 문제가 낸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똑같은 원금과 이자 총액은 똑같은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비율적으로 초기에 원금 상환 비율이 적게 잡혀 있어요. 이자를 많이 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점점 갈수록 원금을 많이 갚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 처음에 이자를 많이 갚아야 잔액 대비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좀이라도 이자를 많이 받아 먹으려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제도를 만든 겁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초기에 차입자의 부담이 적다. 자, 초기에 원금 균등보다는 아무래도 총액이 좀 적게 잡혀 있어요.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놓고 보면 원금 상환 비율이 적게 잡혀 있습니다. 갈수록 원금을 많이 갚게 만듭니다. 그 반대로 이자는 초기에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갈수록 이자는 적게 내도 되지만 길게 내야 됩니다. 길게 내야 되죠. 자,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상환 방식 하면 뭐다? 온금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정액으로 갚아 나간다. 그리고 이자는 별도의 잔액 대비 이자 퍼센트로 계속 계산해서 이자를 별도로 낸다. 자, 온금균등 상환 방식은 온금은 똑같은 금액, 이자는 잔액 대비 별도로 계산해서 이자를 별도로 지급한다. 그게 온금균등입니다. 원리금균등은 온금과 이자를 아예 총액으로 똑같이 지급한다. 똑같이 지급하지만 안을 들여다놓고 보면 처음에는 온금 갚아 나갈 비율이 적게 잡혀 있고 갈수록 온금을 많이 갚아야 된다. 그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최증식 상환 방식이라는 것은 자, 학자금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초기에 직업이 없는 학자금 학생 또는 신혼부부, 나중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신혼부부라든가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을 점증식 상환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온금과 이자도 아예 미미하게 갚으라 그럽니다. 아예 갚지 말아라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갈수록 온금과 이자가 불어나서 온금과 이자를 많이 갚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자와 온금 상환 비율이 낮고 나중에 갈수록 월급을 많이 탄다든가 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을 잡으면 그때 많이 갚으라 하는 것을 최증식 상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빚을 안 갚는 건 좋지만 나중에 많이 갚아야 됩니다. 은행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죠. 자, 그걸 최증식 상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점증식 상환 방식은 장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신혼부부라든가 학생에게 대출해 주는 것을 점증식 상환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만기에 한꺼번에 그냥 다 갚으라는 거죠. 자, 만기에 이 만기 때 그냥 전부 잔액을 빨리 갚아라 하고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을 자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상환 방식 가장 큰 것은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을 비교하는 문제를 반드시 숙달하셔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틀릴 것도 없죠. 자,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자 비교하는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금이죠.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과 이자는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니까 그 자체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매기 안을 들여다보니까 원금이 적게 잡혀 있어요. 초기에는 갈수록 원금을 많이 갚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인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금은 점차 증가한다로 가야 되죠. 감소한다가 아닙니다. 증가한다로 가야 된다. 자, 2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2번은 원금이죠.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이 동일하다. 자, 매기 상환하는 원금이 동일하죠. 이자는 틀리죠. 이자는 잔액 대비 이자니까 이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이 동일하다가 아니라 원금이 동일하다로 고쳐야 되죠. 자, 아주 쉬운 문제죠. 자, 3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금의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더 짧다. 이게 맞는 말이죠.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라는 것은 이자를 더 많이 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원금 균등은 이자를 더 많이 낼 필요가 없죠. 왜? 원금이 처음부터 까지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없어지니까 그 잔액이 일정하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자를 낼 수 있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더 짧다. 자,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라는 것은 이자를 별도로 계속 내는 기간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자를 별도로 계속 내야 된다는 것은 원금이 많이 줄어들지 않는 대출 방식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더 짧습니다.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일 똑같이 원금과 이자가 같지만 안을 들여다놓고 보면 초기에 이자, 원금을 내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더 많이 갚아야 됩니다. 자, 그렇죠. 자, 원금 균등은 원금을 처음부터 똑같은 금액으로 까지기 때문에 가장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짧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차입자에게는 전체적으로 유리해요. 이자를 더 낼 필요가 없으니까, 많이 낼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만 초기에 부담이 세다. 그거 하나 단점이죠. 초기에 상환할 부담이 세다. 그래서 초기에 갚아나갈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이자를 좀 많이 주더라도 계속 상환 기간을 늘리는 게 좋죠. 그래서 발달된 제도가 원리금 균등 상환과 최증식 상환 방식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원금 균등 상환은 빨리 원금을 갚아버리는 게 제일 낫죠. 자, 항상.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차입자들은 원금 균등 상환을 선호합니다. 이게 필요 없는 이자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만 좀 널널한 사람들은 자, 돈을 좀 늦게 갚고 싶은 사람들은 자, 원금 균등보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선호한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갑니다.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이 처음부터 정액적으로 까지기 때문에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이 짧다. 가장 짧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점증식 상환 방식. 요건 학자금 대출 신혼부부에게 대출해 준 거죠. 그래서 장래 소득이 줄어들 것이 아니라 장래 소득이 늘어날 것,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죠. 나중에 돈을 벌 때 한꺼번에 갚겠다는 거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점증식 상환 방식은 장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지 줄어들 것으로 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장래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차입자에게는 점증 상환 방식으로 대출 안 해줘요. 은행이. 그래서 장래 소득이 늘어날 것,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고치셔야 되죠. 자, 5번은 만기 일시 상환 방식. 말 그대로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만기에 한꺼번에 갚으라고 은행이 통지하는 겁니다.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인 경우 원금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대출 금융기간의 이자 수입이 줄어든 게 아니라 이자 수입이 늘어나죠. 왜? 만기니까. 만기 때는 얼마나 잔액이 많이 남았겠습니까? 그 기간의 이자까지 전부 합산해서 이자를 수령하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자 수입이 많습니다. 자, 원금균등 상환 방식이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자 수입이 적어요. 자, 그래서 원금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대출 금융기관의 이자 수입이 줄어든다가 틀렸죠. 이자 수입이 늘어난다. 이자 수입이 증가한다로 가야 되죠. 만기 일시 상환 방법에는 자, 원금균등에 비해서 이자 수입이 늘어난다로 가야죠. 줄어든다가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30번에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금균등 상환 방식인 경우 원금이 따박따박 똑같은 금액으로 첫 해부터 그대로 감액되기 때문에 자, 이자가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원금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대출금의 가중평균 상환 기간이 더 짧다. 가중평균 상환 기간은 이자를 별도로 내는 기간을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원금 균등이 가장 잔액 대비 이자가 줄어드는 대출 상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험생은 반드시 원금 균등 상환과 원리금 균등 상환의 비교 문제를 기출문제 중심으로 반드시 반복해서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자, 30번의 정답은 3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원장 직접 과외 수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 또는 회사에서의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강 및 경매 실무 강의도 가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별 무료 강의를 듣고자 하신 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상 화면 오른쪽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는 김대호 원장 전화번호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